우리의 관심은 보통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이나 손에 쉽게 닿는 것들에만 갑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곳에서도 생명의 충만함과 그의 놀라운 힘이 땅 위처럼 똑같이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버섯을 통하여 알아볼까요? 버섯은 숲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숲의 인터넷인 네트워크로서의 버섯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 가운데서 흔히 발견하는 버섯은 사실 버섯의 몸체가 아니라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잠시 솟아오른 버섯의 열매입니다. 버섯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곰팡이실로 땅 속이나 나무 속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실 모양의 이 조직이 버섯의 진짜 몸체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섯이며 씨앗을 퍼뜨리기 위한 꽃이나 열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씨는 식물의 씨앗과 같으며 바람을 타고 날아가 새로운 곰팡이 뭉치를 만듭니다. 이 세 부분 중에서 버섯의 몸체에 해당하는 곰팡이 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이 곰팡이 실이 어떻게 숲의 모든 식물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망을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산이나 계곡, 바위 등 그 어떤 지형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 숲 전체의 모든 식물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지하 네트워크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멍 뚫는 드릴이나 땅을 파는 중장비 하나 없는 가늘고 여린 곰팡이 실이 이런 어려운 대공사를 어떻게 해내는지 정말 경이로울 뿐입니다. 적절한 습도와 온도에서 잠자던 씨앗은 가느다란 싹을 틔워 자라면서 희고 가는 곰팡이 실이 됩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어서 육안으로는 한 가닥을 보기 힘들지만 이 실들이 여러 가닥 엉기면 우리 눈에 하얀 곰팡이처럼 보이게 되며 계속 자라나는 곰팡이 실의 끝부분에는 단백질과 효소를 담은 작은 주머니들이 모여있는 성장 지휘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화 효소와 강산성 화학 물질을 분비하여 앞길을 막는 바위나 나무 등 모든 유기물을 녹이며 강한 세포압으로 모든 것을 뚫고 앞으로 나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위나 유기물 속에 있는 버섯에게 꼭 필요하지만 매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과 반응하여 이를 녹여낸 후 몸 안으로 흡수합니다. 특히 곰팡이 실은 시데로포어라는 특수한 분자를 내뿜는데 바위 속에 박혀있는 철분만을 쏙쏙 골라내어 균사 안으로 운반합니다. 그 결과 철분이 빠져나간 바위는 약해져 쉽게 바스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약해진 바위 틈새로 곰팡이 실은 엄청난 힘을 밀어넣습니다. 곰팡이 실 끝부분의 압력은 약 8메가파스칼에 달하는데 이는 자동차 타이어 압력의 수십 배에 해당합니다. 화학적으로 약해진 바위 틈에 곰팡이 실이 파고 들어가 이 압력을 가하면 바위는 결국 쩍하고 갈라지며 잘게 부수어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길을 열며 살아있는 네트워크망의 배선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곰팡이 실은 일직선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곳을 발견하면 옆으로 가지를 쳐서 면적을 넓힙니다. 또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자신의 곰팡이 실들이 만나면 서로의 몸을 녹여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를 통해 영양분과 정보가 숲 전체로 흐르는 그물망이 완성됩니다. 곰팡이 실은 끝부분에서 계속 세포를 복제하며 자라나기 때문에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는 한 성장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래나 코끼리를 가장 큰 동물로 생각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생물은 바로 버섯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블루마운틴에는 단 한 개의 씨앗에서 시작된 뽕나무 버섯 속 곰팡이 그물망이 살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9.6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3배 이상이고 무게는 약 60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나이는 최소 2400살에서 최대 8000살로 짐작되는
이 거대한 존재는 땅 속에서 단 하나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곰팡이 실들이 수조 개의 손을 맞잡고 거대한 산 하나를 통째로 관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숲을 볼 때 나무들이 제각각 서 있는 것 같지만 발밑에서는 거대한 곰팡이 그물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학계에서는 우드 와이드 웹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하여 버섯은 몸체인 곰팡이 실로 거대한 그물망을 구축하고 이것을 통하여 영양분과 정보를 공유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여기에 모든 식물들이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지하의 네트워크가 완성이 된 후 이제 이곳의 숲 속의 모든 식물들이 연결되어 거대한 공생체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버섯의 곰팡이 실과 식물의 뿌리가 만나는 과정은 참 신비합니다. 낯선 너와 내가 신뢰를 통해 이웃이 되고 내 속에 있는 너와 함께 우리로 살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이상적인 공생 관계를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단순한 식물들이 숲 전체 차원의 공존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지 경이롭기만 합니다. 결합은 직접 닿기 전 서로가 내뿜는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식물은 뿌리 근처의 곰팡이 실을 자기 쪽으로 이끌기 위해 스트리고락톤이라는 호르몬을 배출합니다. 이는 곰팡이 실에게 여기 영양분이 풍부한 뿌리가 있으니 어서 오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신호를 받은 곰팡이 실은 MYC 인자라는 물질을 내뿜어 화답합니다. 이 물질은 식물에게 나는 해로운 곰팡이가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야 라는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면 곰팡이 실은 뿌리 표면으로 빠르게 다가갑니다. 뿌리 표면에 닿은 곰팡이 실은 끝부분을 뭉툭하게 부풀려 부착기를 만듭니다. 이는 뿌리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지지대이자 결합을 위한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이 곰팡이 실이 파트너임을 인식하면 곰팡이 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포 내부 구조를 스스로 재배치하며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둘이 결합된 구조를 하티그망이라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버섯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결합이 완성됩니다. 소나무나 참나무와 결합하는 것처럼 곰팡이 실이 뿌리 세포 사이사이로만 파고들어 하티그망을 만듭니다. 세포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으며 뿌리 겉면을 두껍게 감싸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초본 식물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곰팡이 실이 세포벽을 뚫고 세포 안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세포질 안에서 곰팡이 실은 마치 작은 나무처럼 수없이 많은 가지를 쳐서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접촉 면적을 극대화하여 세포 내에서 영양분을 직접 교환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하티그망이 곰팡이 실의 인내와 노력으로 어떻게 완성되고 여기에 모든 식물들이 연결되는가 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하티그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이 망은 그물 무늬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덕분에 식물 세포와 곰팡이 실이 맞닿는 면적이 비약적으로 넓어집니다.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접점을 만드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보 하나라도 꼼꼼히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식물과 버섯 사이에 정보 및 영양분 교환입니다. 식물은 곰팡이에게 햇빛을 받아 만든 달콤한 포도당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 버섯은 식물에게 넓은 땅 속에서 흡수한 물과 인, 질소 같은 미네랄을 식물과 역시 함께 나눕니다. 또한 곰팡이 실은 외부의 병원균이 뿌리 세포로 직접 침투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방어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무가 공격을 받으면 하티그망을 통해 연결된 곰팡이 균사를 타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만약 송충이가 잎을 갉아먹는다면 나무는 즉시 자스몬산이나 살리실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들이 뿌리의 하티그망을 통해 곰팡이실로 전달되고 이웃 나무의 뿌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일종의 화학적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식물도 동물처럼 미세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송충이의 공격으로 식물 세포가 손상되면 전류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신호가 하티그망을 타고 빠른 속도로 이웃 나무에 전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기 신호는 분당 30cm 정도 이동하고 화학 신호는 보통 시간당 수센티미터 정도로 움직이며 먼 거리에 있는 이웃 나무에 도달하여 실제 방어 체계를 가동하기까지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이틀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경 속도에 비하면 매우 느리지만 가만히 서 있는 나무들에게는 이웃의 위급 상황을 몇 분에서 수십 분 내에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빠른 수단이며,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해충의 종류나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복잡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숲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한, 서두르지 않기에 더 정확하고 느리기에 더 깊게 연결되는 숲의 대화 방법입니다. 마치 숲 전체가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 교환은 단순히 나 아파 라고 외치는 수준을 넘어 매우 전략적인 방어 체계를 가동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송충이 공격 정보를 받은 이웃 나무는 아직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잎에 독성 화합물인 탄닌, 테르펜을 생성하거나 잎을 질기게 만들어 미리 방어막을 만듭니다. 송충이가 도착했을 때는 잎이 이미 맛이 없고 소화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어떤 나무들은 정보를 받으면 송충이의 천적인 뻐꾸기를 유인하는 휘발성 화학물질을 미리 내뿜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하티그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서로 보호하고 함께 자라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나무는 눈이 없지만 뿌리와 하티그망을 통해 옆에 있는 나무가 자신의 씨앗에서 싹이 튼 자식인지 아니면 다른 나무의 자손인지 정확히 구별해냅니다. 뿌리에서 분비되는 물질에는 그 나무만의 고유한 유전적 정보가 담긴 화학적 마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티그망을 형성한 곰팡이 네트워크는 이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엄마 나무는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하여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묘목을 내 아이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 만든 풍부한 탄소 에너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자식 묘목에게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이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숲 바닥에서 어린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동력이 됩니다. 엄마 나무는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겪으며 쌓아온 생존의 지혜도 함께 물려줍니다. 엄마 나무가 해충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더 강하고 구체적인 방어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받은 나무는 미리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다가올 위험에 대비합니다. 엄마 나무는 자신의 뿌리 주변에 형성된 유익한 미생물 생태계를 자식 나무의 뿌리로 옮겨주어 아이가 낯선 땅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면역력을 선물합니다. 엄마 나무는 물리적으로도 자식을 배려합니다. 자신의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을 조절하여 어린 묘목이 뿌리를 내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인 경우 나무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 서로 경쟁하지만 자신의 자식을 대할 때는 뿌리의 성장을 스스로 억제하여 묘목이 더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은 자신의 혈육을 넘어 숲 전체의 다양성을 위해 다른 종들과도 협력하여 그 경이로운 상생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낙엽 화렵수인 자작나무와 상록침 엽수인 미국 솔송나무 사이의 협력입니다. 이들은 서로 종이 다르지만 엄마 나무를 매개로 한 지하 네트워크로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여름철 자작나무는 잎이 무성해 광합성을 많이 하지만 그 그늘 아래 있는 어린 젖나무는 햇빛이 부족합니다. 이때 자작나무는 남는 탄소를 네트워크를 통해 젖나무에게 보냅니다.
반대로 겨울이 되어 자작나무가 잎을 떨구고 굶주릴 때 여전히 푸른 잎을 가진 전나무가 광합성을 해서 자작나무에게 에너지를 되돌려줍니다. 다양한 종류가 섞여 있는 숲은 더 튼튼합니다. 기후 변화나 특정 전염병이 닥쳤을 때 한 종으로만 이루어진 숲은 전멸하기 쉽지만 엄마 나무의 배려로 살아남은 다양한 종들은 숲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보험이 됩니다. 이처럼 숲속의 모든 식물들은 골고루 나누고 함께 자라가며 전체를 빠짐없이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티그망을 통하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까지 아름다운 것은 병균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나무는 자신이 가진 탄소에너지를 하티그망을 통해 주변의 건강한 나무나 어린 묘목에 넘겨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숲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마지막 숭고한 헌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듭니다. 버섯은 안과 밖이 똑같습니다. 땅 밑에 땀으로만 땅 위에 열매를 맺습니다. 땅 위로 솟아오른 버섯은 사실 땅 밑에 퍼져 있던 하얀 곰팡이 실이 수만 번 엉키고 설킨 자기 몸을 밀어 올린 것입니다. 땅 위로 드러난 모습과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생각과 습관이 결국 나라는 사람의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버섯은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땅 밑에서 독을 품은 균사는 톡버섯을 피우고 맑은 생명력을 품은 균사는 향기로운 송이를 피웁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버섯은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버섯의 아름다움은 정직하게 준비됩니다. 사람은 가끔 내면이 텅 비어 있어도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버섯의 세계에는 가식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곰팡이 실이 충분한 영양을 축적하지 못하면 버섯은 결코 피어나지 않습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버섯이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래에 자기 몸의 수백 배에 달하는 견고한 곰팡이 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섯은 내면의 준비만큼만 외면으로 드러내며 가짜 성장은 꾀하지 않습니다. 버섯의 화려함이나 단단함은 오직 그가 살아낸 시간의 정직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준비되면 그때에 맞추어 버섯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에게 정직하십니다. 버섯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그물망입니다. 버섯은 숲의 나무와 식물들을 하나로 이어 모두가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그 어떤 작은 풀이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설사 단단한 바위 위에 있어도 땅속 저 아래 깊은 곳에 있어도 그와 닿을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키를 내고 참고 기다리며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과 용기로 무장하고 오늘도 그를 향하여 어둠을 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화려한 버섯갓은 잠시 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본체인 곰팡이 실은 어둠 속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자신의 존재는 어둠에 감추고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데 전념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는 헌신으로 숲 전체를 푸르고 무성하도록 돌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의 배경에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버섯은 식물의 뿌리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길어올린 물과 양분을 주고 식물로부터 받은 당분은 다른 나무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버섯은 늘 먼저 손을 내밀고 더 넓게 뻗어나갑니다. 버섯은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한 나누면서 버섯도 숲도 모두 함께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하나님을 닮았나 봅니다. 버섯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 태어나게 함입니다.
쓰러진 나무와 마른 잎, 딱딱한 흙, 단단한 바위들과 같이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아주 잘게 부수어 다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생명의 흙으로 되돌립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단단하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어떤 곳일지라도 그곳에 있는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기 위한 끈질긴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길을 내고 있는 버섯에게는 절망이나 포기 또는 멈춤이 없습니다. 버섯은 생명이 움트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도 가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버섯이 거친 바위를 녹여 흙을 만들듯 우리 삶의 군더더기들을 잘게 부수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나만 골라내어 하나님의 고운 흙으로 다시 만드신 후 또 다른 생명을 싹 틔울 터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버섯에서 봅니다.